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원특검 신실장입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께 하드웨어 소식 한번 안내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에서 차세대 제품 로드맵에 대한 간략한 공개를 했네요. 이 원문 사이트에 보시면 자, RTX 5000번대 그래픽카드 출시가 아무래도 가장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근데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2025년 정도부터, 그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만일 발표대로 2025년도에 딱 발표가 나오면 지금 4090이나 4080 등의 이 고성능 제품을 구매하셨던 분들은 소위 말해서 뽕 뽑을 때까지 쓸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TI 버전이 나오긴 하겠지만 존버는 승리한다 했는데 앞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계속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걸로 보여지니까 1000번대와 2000번대 그래픽카드 유저분들의 업그레이드 수요가 꽤나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네, 다른 소식으로는 인텔의 4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데스크탑 시장과는 달리 서버 시장에서는 AMD의 에픽 프로세서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옛날 제온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정말 상당한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서버 제품군 라인업이 가격이 뭐 안 중요한 건 아니죠. 당연히 가격이 중요하지만 서버 라인업인 만큼 그만큼 고성능 프로세서들을 사용하는 거죠. 성능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거니까 말이에요. 자, 하드웨어 소식은 뭐 몇 가지 소소한 것들이 더 있는데 뭐 크게 비중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 정도 두 가지 정도로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들은 좀 업데이트가 될 만한 좀 파급력이 있는 게 나왔을 때 모아서 소식을 따로 만들어서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PC 한 대를 제가 안내를 해 드릴 텐데, 용도는 언리얼 엔진을 활용해서 3D 그래픽 제작을 위한 하이엔드 라인업 구성입니다. 소개에 앞서서 이 언리얼 엔진 간단하게 제가 안내해 드리자면,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언리얼 엔진을 활용해서 제작한 이 매트릭스 영상인데 거의 뭐 실사와 다르지 않을 비주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미가 되게 뛰어나죠. 자, 이런 강력한 그래픽 성능과 개발자들 간의 다양한 개발 옵션, 그리고 이제 뭐 시시각각 변하는 유저들의 원하는 성향이나 취향이 달라지죠. 그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등 실시간 3D 그래픽 편집 분야에서는 거의 뭐 압도적인 활용률을 보여주고 있는 개발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언리얼 초기에는 인텔 CPU 기반으로 개발 툴을 운용해서 3D 제작하는 데 있어서 문제없이 속도 구현을 시연해서 진행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인텔이 P코어와 E코어로 CPU를 좀 나눠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그런 시점부터는 이 코어를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좀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뭐 컴파일 단계에서 속도가 매우 저하가 되는 그런 부분이 또 발생이 된다든가, 이제 물론 이제 윈도우에서 관련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설정들이 좀 있기는 한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AMD 라이젠 프로세서는 P코어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인텔로 따지면 또 속도 면에서도 인텔 대비 더 빠른 컴파일링이 가능한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도 거의 없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언리얼 엔진 활용한다, 3D 게임이나 영상물 제작하는 데 있어서 AMD 라이젠 프로세서로 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인텔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 해서 오늘 라이젠 790X하고 RTX 4070 Ti를 조합해서 구성한 언리얼 엔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3D 그래픽 제작 편집 PC를 제가 한 대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샵단화 파츠 구성 목록 합계와 세팅 및 조립 공인비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요. 딱 340만원으로 구성이 가능한 견적 조합입니다. 자, 그럼 340만원으로 구성된 3D 그래픽 제작을 위한 언리얼 엔진용 PC 구성 어떻게 해드렸는지 간단하게 파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 메인 프로세서입니다. 자, 앞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인텔 CPU가 아닌 AMD 라이젠 프로세서를 활용해서 근본 시스템은 라파엘 7950X 모델을 탑재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데스크탑 PC 라인업은 인텔 점유율이 막강하지만 서버 라인업에서는 스레드리퍼 AMD 에픽 프로세서가 정말 굳건한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뭐 좀 옛날 얘기지만 아주 이렇게 좀 돌아가면 인텔은 좀 멀티 작업용, AMD는 게임용, 이랬던 공식이 어느 순간 있었죠. 그랬는데 이게 어느 시점부터 인텔은 게임용, AMD가 멀티 작업용으로 그 위치가 서로 변동이 되었네요. 아무튼 설명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 출시된 인텔 프로세서가 언리얼 엔진에서의 어떤 문제점들, 또 컴파일 시 속도가 저하되는 그런 문제점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AMD 프로세서를 활용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라이젠 790X 라이젠 젠4 규격이 적용되어 있죠. 16개의 물리코어, 32개의 스레드 구조입니다. 자, 기본 클럭이 무려 4.5GHz임에도 16개의 물리코어를 갖고 있음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클럭, 소위 말하는 깡클럭을 자랑하는 프로세서죠. 그러면서도 기본 전력 소비량은 170W, 최대 전력 소비량은 230W로 인텔 랩터레이크 13900K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전력 프로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빠릿한 컴파일링 속도를 구현해 주면서도
특별한 버그나 문제점들이 없는 편이라서 지금 시점에서 언리얼 엔진을 활용한다, 3D 그래픽 제작에 사용되는 PC다 그러면 AMD 프로세서로 진행을 하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인텔 프로세서도 윈도우 설정 변경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 해결해서 진행 가능한데, 당연하게도 자체적으로 네이티브하게 작동되는 게 구조적으로 더 맞기에 AMD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74만원 가격인데 16개의 물리코어 구조, 기본 클럭도 상당히 높고, 무엇보다 이렇게 업무용 환경에서 최적화된 프로세서로 현재 시점에서는 이 70만원대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네, 다음은 쿨러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발열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열 일체형 수냉 쿨러는 활용을 해줘야 합니다. 고성능 프로세서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빌드한 쿨러는 3아시스사의 소쿨 라니 XY360A RGB라는 모델인데요. 16만원대 가격대로 2023년도부터 이번 연도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수냉 쿨러입니다. 구리 플러스 알루미늄 재질로 블럭이 가공되어 있고요. 25T의 두꺼운 3열 라디에이터, 그리고 포함된 CPU 팬은 최대 2000rpm 팬 속에서 높은 풍량을 바탕으로 쿨링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려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중앙 워터블럭에서는 수온계 워터블럭이 적용되어 있어서 직관적으로 육안으로 쉽게 CPU 온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점이 크라켄 시리즈와 같은 고가의 제품의 그런 수냉 쿨러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던 점, 이런 부분들도 마음에 드네요. 또한 이런 LED를 통해서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의 이상 유무를 체크할 수도 있어서 행여 일체형 수냉 쿨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등을 손쉽게 파악이 가능한 부분 또한 괜찮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메인보드입니다. 7950X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기가바이트 X670 어로스 엘리트 AX 보드는 최선의 선택지가 될 겁니다. 16+2+2 페이지의 디지털 전원부를 필두로 해서 다양한 속도의 메모리 규격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최대 128GB의 용량 구성도 가능합니다. 이제 부수적인 거긴 한데 Q+C 플러스라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어서 CPU나 램을 장착하지 않은 메인보드인 상태에서 전원만 공급이 되어야 되는 USB에 롱 파일만 담아서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네요. 790X의 성능이 100% 발휘되는 데 있어서 유감없는 성능과 안정성을 겸비한 메인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토리지 구성입니다. 메인 OS가 설치되는 제품은 삼성 PM9A1,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삼성 980 프로 OEM 모델이죠. 17만원 가격으로 2TB 용량을 활용할 수 있다는 가성비와 초당 5200MB의 최다 순차 쓰기 속도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 대비 아주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SSD로서 이거 국민 SSD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많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출고 이후에도 AS 발생률이 상당히 적어 내구성 또한 매우 우수하고요. 병행 수입 모델임에도 AS를 받을 일이 이렇게 거의 없다 보니까 단점이 부각되지 않은, 즉 장점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SSD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더욱 많이 판매가 되겠죠. 자,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에는 3D 제작 편집 프로젝트 파일 자체가 용량이 꽤나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2TB 정도의 작업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SSD를 활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과거 시점 대비 SSD 가격도 많이 저렴해지기도 했고요. 네. 자, 다음 그래픽카드입니다. 엔비디아의 가장 핫한 계보를 잇고 있는 RTX 4070 Ti 그래픽카드를 탑재해서 빌드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자, 이 언리얼 엔진에서는 RTX, 즉 레이트레이싱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능이 좀 뒷받침되는 제품을 사용해 줘야만 최종 결과물에서의 이 퀄리티가 뛰어난 결과물을 도출해 줄 수 있습니다. 컴파일과 연산은 CPU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상 수준의 제품이 탑재되는 경우 결과물의 퀄리티가 더 높은 수준의 그래픽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4070 Ti 등급으로 장착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자, 케이스와 파워 서플라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에 활용된 케이스는 3아시스사의 AL600 콰이어트 블랙이라는 네임을 가진 케이스인데요. 함께 제공되는 전면에 3개, 후면에 하나, 총 4개의 팬이 상당히 정숙하면서도 높은 풍량으로 흡기와 배기를 연출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또 팬 허브가 포함되어 있고 4개의 시스템 팬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된 부분이라서 8만원 가격대가 비싸게 보이지 않는 등급의 케이스네요. 요 상단 우측에는 IO 포트가 위치하고 있는데 책상 위, 아래 아무데나 놓고 사용하시더라도 편리하게 주변 기기를 연동하여 사용할 수가 있겠죠. 또 거기에 C타입 포트도 한 개 있어서 요즘에 많이 활용하시는 이 C타입 기기도 연동이 편리합니다. 자, 옵션으로 구매할 수 있는 추가 하드웨어를 구매하게 되면 이걸 장착하면 물리 하드디스크를 최대 8개까지도 장착을 할 수 있게끔 안배가 된 점도 업무용 PC 환경 구성에서는 유용한 옵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드디스크 저장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맥스 엘리트 듀크 1000W 플래티넘 등급으로 풀 모듈러 3.0 제품을 탑재해서 빌드를 진행했습니다. 자, 이 1000W 파워 서플라이 제품 중에서 최근 핫한 판매구를 올리고 있는 모델입니다. 요즘 RTX 4000번대 600W 모듈러 케이블이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죠. 네, 그런 품목들이 많은데 호환성 검증을 통해서 최대 600W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파워입니다. 자, 이 고성능 파워들이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이 프리볼트 제품인지라서 행여 만일 미국에 가서 뭐 활용한다 한들 110V의 환경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무상 보증 수리 기간 내에 사용 중에 소비자 거실을 제외한 AS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다면 제품 교환 처리를 통해서 AS가 진행이 되는 점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340만원으로 구성이 가능한 언리얼 엔진을 활용하기 위한 3D 그래픽 제작용 PC 구성에 대해서 안내는 모두 드렸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고 언리얼 엔진이나 또는 유니티 엔진을 활용하기 위한 최적의 컴퓨터를 찾고 계시다면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 저희 담당 전문 MD들이 친절하고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PC 구성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원특컴 신실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